기회는 부자에게만 유리할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티끌모아 재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그릇의 크기는 모두 다르다고 합니다. 그릇은 능력이 될 수도 있고 품성일 수도 있고 가치관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릇이 작은 사람일 겁니다. 분야에 따라서도 그릇의 크기는 달라지겠죠. 돈에 대한 그릇의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투자할 때와 1억 원을 투자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같을까요? 다를 겁니다. 자신의 그릇에 비해 작은 돈을 다룰 때는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잘 컨트롤 해낼 수 있겠죠. 하지만 자신의 그릇보다 더 큰 돈을 다룰 때는 조급해지거나 판단이 흐려지고 돈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릇의 크기를 정확히 알고 그 그릇에 맞는 선택을 하며 점차 그릇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소개할 책은요,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돈을 다루는 능력, 그릇을 키우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과 그릇이 작은 사람의 차이, 그릇이 작다면 어떻게 그릇을 키울 수 있는지 5가지 방법에 대해 지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을 가져오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겠죠. 여러분들이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생산해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통장은 남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도 사람마다 신용도가 정해져 있고 그 신용도에 따라 금리와 금액이 다르게 매겨집니다. 신용이 높은 사람은 저금리로 더 많은 금액을 빌릴 수 있을 것이고 신용이 낮은 사람은 매우 높은 금리로 작은 금액만 빌릴 수 있겠죠. 이처럼 그 사람에 대한 신용도가 돈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금액을 빌려줄 수 있나요? 믿음직한 친구나 가족에겐 더 큰 금액을 빌려줄 수 있고 오늘 처음 본 사람에겐 없어도 될 정도의 돈만 빌려줄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신용도는 돈에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죠. 부자들은 신용의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 하고 남의 믿음에 부응하려고 합니다.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요? 불안할 겁니다. 돈은 사실 우리끼리 정한 가치에 대한 약속을 표현해낸 물건일 뿐이죠. 그래서 신용이 있는 사람에겐 돈이 다가오고 신용이 없는 사람에겐 돈이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용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믿게 만들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믿어야 합니다. 사기당할까봐, 속을까봐 남을 믿지 못한다면 상대도 여러분들을 믿지 않을 것이고 돈도 그 사람을 피해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사소한 시간 약속도 중요하게 여기며 여러분들의 신용을 높여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마다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100만 원을 투자할 때와 1억 원을 투자할 때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은 달라지게 되겠죠. 이는 돈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그릇이 아직 작은 상태라면 어쩌다 큰 돈이 들어와도 모두 나가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로또에 당첨되어 10억 원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실 건가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평소에 하지 못해본 것들을 하며 부유한 생활을 하는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10억 원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실제로 10억 원을 갖게 된다면 절대로 상상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로또 당첨자들이 당첨금을 금방 탕진하고 파산하여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이유이죠. 자신의 그릇이 아직 그만큼 커지지 않았는데 그릇에 비해 더 큰 돈이 들어와 그 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다면 큰 돈을 잘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를 점차 늘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그릇보다 더 큰 돈이 없는데 어떻게 더 큰 돈을 다뤄볼 수 있을까요? 바로 세 번째, 빚입니다. 빚은 돈을 배우는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 내가 가진 돈보다 더 큰 돈을 다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빚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빚은 자신의 돈이 아니고 빚으로 인한 이자는 계속 나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빚은 사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빚이 나쁜 것이라면 사람들은 왜 대출을 할까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출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사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대출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았거나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출을 받는 돈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은행에 예금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예금을 하고 있으실 거고요. 빚이 나쁜 거라면 우리는 왜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있을까요? 이자를 받기 때문이죠. 은행은 우리에게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 더 큰 이자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줍니다. 부자들은 이 빚의 원리를 아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도 하지만 예금이 아니라 자산을 구매해 이자와 같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추가로 가격 상승까지도 노리고 있죠.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을 받아 레버리지를 이용해 더 큰 수익을 창출해내거나 사업이나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돈을 빌려주는 쪽이든 돈을 빌리는 쪽이든 부채와 금리를 이해하고 잘 다루게 된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빚은 사람들의 신용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던 신용을 올려야 하는 이유 중 한 가지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부채와 금리를 잘 이해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잘 활용한다면 그릇을 키우고 빠르게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빚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빚더미에 앉게 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많은 공부와 이해가 필요하죠. 네 번째는 실패입니다. 실패는 결단을 내린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실패에서 오는 두려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아마도 돈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번 도전하는데 100만 원이 드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진 돈이 100만 원 뿐이라면 두려움은 훨씬 커지겠지요. 반면 1000만 원, 1억 원을 가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두려움이 적게 들 것입니다. 도전을 할 기회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기회는 부자에게만 유리할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죠. 먼저 도전을 한다면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를 회복할 시간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더 빨리 경험할수록 여러 번의 도전을 통해 성공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실패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실패를 하고 복귀함으로써 자신이 잘못했던 점과 잘했던 점을 알게 되고 경험이 쌓이게 되어 나중에는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오히려 처음에 바로 성공하는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주구장창 성공만을 하다가 나중에 쌓아올린 것이 많아졌을 때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때 실패의 무게는 훨씬 크겠죠.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만약 실패를 하더라도 성공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갔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그릇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돈의 지배를 벗어나라. 돈은 사실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계속 소유할 수 없는 걸 소유하려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부자들은 돈을 소유하지 않고 돈으로 다른 돈을 창출해내거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구매해 그것을 소유합니다. 그렇게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고 상대방이나 그 물건을 신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힘을 길러야 하는 것이죠. 또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똑같죠. 가정이나 사랑, 우정, 인간관계는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지배를 받게 된다면 돈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고 인간관계가 돈에 의해 유지된다고 생각하게 되어 돈보다 중요한 가치는 전혀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돈의 지배를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를 목표로 돈을 필요로 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 내 시간을 온전히 쓸 수 있는 경제적 자유, 내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자금을 목표로 돈을 필요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릇이 큰 사람과 그릇이 작은 사람의 차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릇을 키우는 5가지 방법도 알게 되었죠.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신의 그릇을 더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